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매일 3개에서 4개의 계란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계란 섭취에 대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 역시 매일 계란을 먹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라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먹기가 꺼려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도 좋습니다. 계란은 어떤 형태로든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런 주장들은 사실 잘못된 정보이자 일종의 선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전히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최신 연구 자료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로 다루고 싶은 핵심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계란이 왜 그렇게 특별한 식품일까요? 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공급원과는 무엇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 먹는 부위는 대부분 근육입니다. 근육은 신체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죠. 하지만 계란은 다릅니다. 계란은 근육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인 닭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백질의 관점에서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모든 단백질 식품 중에서 가장 높은 생물학적 가치, 바이올라지컬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조직에 단백질이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를 뜻합니다. 흡수율 면에서 계란은 단연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힘줄, 인대, 관절 같은 근육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끊임없이 단백질 구조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 외에도 호르몬을 만들고 생화학 작용을 돕는 효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고기와 계란 단백질을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동물성 고기나 생선의 살코기, 즉 근육 부위를 섭취할 때 그중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방이 많은 부위라면 지방을 연료로 쓸 수 있겠지만 순수 단백질만 놓고 본다면 최대 20% 정도만 연료로 전환됩니다. 반면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에는 지방이 풍부한 노른자가 포함되어 있어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계란 전체를 놓고 보면 약 65%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름기 없는 살코기만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과거에 지방이 거의 없는 토끼 고기만 먹으며 생활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100%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란은 다른 단백질에 비해 생존과 건강 유지에 있어 압도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계란만으로도 상당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고기에는 없는 특별한 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방어 기능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다양한 항균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항균이란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흰자에는 철분과 비타민 B7인 비오틴을 결합하여 가두는 성분이 있습니다. 혹시 날달걀 흰자를 많이 먹으면 비오틴이 결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과거 보디빌더들이 날달걀을 통째로 갈아 마시곤 했는데 이로 인해 비오틴 결핍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익혀 먹으면 이 성분은 사라지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계란에 이런 성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균들이 생존하기 위해 비오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비오틴을 차단함으로써 나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자체적인 보호 기능을 가진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계란은 근육 생성에 핵심적인 유신을 포함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콜린이라는 비타민 B군 영양소가 두 번째로 많이 함유된 식품입니다.
콜린은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며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전적인 문제로 DNA 손상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여기서 메틸화, 메설레이션 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는 우리 몸에서 DNA 복구, 해독 작용,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는 과정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전적으로 이 메틸화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콜린이나 천연 비타민 B12, 엽산이 부족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계란에는 이 모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저 역시 유전적으로 콜린 흡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계란을 챙겨 먹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계란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눈의 망막에 집중되어 자외선과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눈의 구조를 보면 뒤쪽에 망막이 있는데 이는 뇌가 확장된 조직으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들을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하려면 고농도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필수적입니다. 계란은 이러한 성분을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의 다른 부분에도 작용하여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란에는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있어 뇌세포 막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계란은 눈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혈압을 낮추는 ACE 억제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2가 풍부하여 칼슘이 관절이나 신장, 동맥 같은 연조직에 쌓이는 것을 막고 뼈와 치아로 올바르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의 활성 형태인 레티놀이 들어있어 눈뿐만 아니라 피부, 폐, 소화관 점막, 면역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떤 계란을 먹어야 할까요? 시중 계란의 65%는 좁은 케이지, 닭장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것입니다. 이런 닭들은 평생 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아 코르티솔 수치가 높음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케이지 프리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좁은 실내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방목형, 패스처레이즈드 계란입니다. 닭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며 자란 것이죠. 농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닭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시중의 일반 계란은 색소가 첨가된 사료로 노른자 색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유기농 계란은 농약 없는 사료를 썼다는 뜻이지만 닭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식 사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닭은 본래 벌레나 고기를 먹는 잡식성입니다. 옥수수나 콩 위주의 사료는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을 높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더 건강하게 먹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루꼴라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노른자의 지방 덕분에 채소의 영양소 흡수율이 9배나 증가합니다. 양파와 함께 조리하면 해독 효과가 높아지고 후추와 천연 소금을 곁들이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반숙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 형태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유리합니다. 토마토나 아보카도와 함께 먹는 것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일반 계란이라도 드십시오.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섞인 단백질 제품보다는 일반 계란이 훨씬 더 영양가 있고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한 끼는 꼭 계란을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